안녕하세요. 회계사집의 황병찬 회계사입니다. 요새 사실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부정에 관련해서 그런 많은 일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우신 정말 어려운 분을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부정회계 관련 회계 전문가 정다정 회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다정 회계사라고 하고요. 이제 올해 나름 이제 15년 차에 접어든 올드 회계사가 된 회계사인데요. 저는 안진감사본부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잠깐 이직을 했다가 이제 삼성회계법인 재작년까지 포렌식 팀에서 4년간 근무한 바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적발감사, 회계부정조사 업무를 굉장히 좋아하는, 전문이라고 하기엔 조금 쑥스럽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포렌식 부정 이 회계감사와 적발감사 이제 전문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감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 일단 외부 감사랑은 다르고 어떤 특정 부정행위에 대해서 적발하도록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하게 돼요. 합의된 절차만 수행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보를 받아요. 이런 부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증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냐, 아니면은 부정이 확인이 됐다, 똑같은 다른 부정이 있냐, 거기에 맞게 정해진 만큼의 범위에서 업무를 하는 업무라고 하는 거고요. 적발감사의 경우에는 사실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적발감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회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포렌식 회계부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외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관법 22조에 따라서 의무가 좀 부여가 됐어요. 외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회사의 부정행위를 실제로 발견을 했을 때 외부 감사인으로서 회사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회계부정조사를 받아와라 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법에서 외부 감사인한테 권리를 좀 주어준 거죠. 이제 약간 조금은 더 의무성이 있고, 포렌식 기술이 적합한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 투자도 필요하고 자본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업무이다 보니까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좀 많이 하고 있죠. 포렌식 기술이 적합된 적발 감사, 회계 부정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렌식 부정회계 감사의 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렌식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부정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 가지, 시작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법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부정이 발견이 되면 외부 감사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 규정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외부 감사인이 업무를 하다가 부정 행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을 발견했을 때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 감식기구에 통보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회계 부정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게 불안하잖아요. 회사로 하여금 회계 부정 조사를 시작하도록 외부 조사인을 선임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회계 부정 조사가 시작이 되고, 시작이 되면 외부 조사인이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외부 조사 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외부 조사 계획 미팅을 할 때 이 미팅이 전부 다 해서 외부 조사 계획 미팅, 중간 보고 미팅, 최종 보고 미팅 세 번 이상의 이제 미팅을 하게 되는데, 이 미팅에는 다 4가지 주체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외부 조사인이 참여를 해야 되고, 외부 감사인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외부 감사인 측 외부 조사 전문가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감사인이 외부 조사 보고서를 보고 이걸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안 해본 업무이다 보니까 계획 미팅을 해서 일단 외부 조사인이 임의로 계획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협의를 해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이, 정확히 말하면 외부 감사인과 외부 감사인 측 외부 조사 전문가가 이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사대법인에서 섀도우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전문가가 막 감사인한테 조언을 이렇게 해줘요. 이런 절차 좀 추가해주세요. 이런 건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러면서 조사 업무 범위를 정해요. 조사 대상자들도 정해야 되고, 조사 대상 사안도 정해야 되고, 업무 범위를 정해요. 그러면 조사 계획이 설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조사 계획에 맞는 문서를 또 추출을 하거든요. 그게 포렌식 기술이에요. 그래서 조사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추출한 거를 사안과 관련된 문서만 검토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키워드라는 걸 설계를 해요. 키워드를 잘 설계를 한 다음에 외부 조사인 측 테크팀 사람들이 있어요. 포렌식 기술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 외부 조사가 시작이 되면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이 돼요. 테크팀 사람들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가서 동의를 얻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리뷰가 가능한 자료의 형태로 문서 검토할 수 있게 프로세싱을 해요. 이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거예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외부 조사인은 노느냐? 그게 아니죠. 외부 조사인은 그 다음 바로 조사 대상자들의 인터뷰가 시작이 됩니다. 또 당연히 이제 모든 업무 할 때 저희가 하듯이 기초 자료 검토를 해요. 원장도 보고 장부도 보고 그쯤 되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검토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포렌식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검토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제일 많이 시간이 투입되고 제일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 절차예요. 이 문서를 검토하다 보면 1차 인터뷰했던 내용과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일치한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면 수월하게 끝나는데 상반되는 자료가 나오면 2차 인터뷰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중간 보고서 초안이 또 작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간 보고서를 뿌린 다음에 또 중간 보고 미팅을 합니다. 또 4가지 주체, 외부 조사인과 외부 감사인, 섀도우 전문가, 회사 내부 감시기구가 또 모여서 외부 조사 계획에서 누락된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왜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에서 빠졌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추가해야 될 걸 넣기도 하고 외부 감사인이 중간 보고서 상태가 마음에 들면 거의 일주일 안에 또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단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추가되면은 다시 시작이 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완을 해서 섀도우 업무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중간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가서 중간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외부 조사인의 조서를 또 검토를 해요. 외부 조사인이 발견된 증거들로부터 제대로 결론을 냈는지 확인을 하고 외부 조사인들이 검토했던 문서를 또 재검토를 해요. 이 문서 검토하는 게 사실은 포렌식 조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해보신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조사인을 선임하거나 외부 섀도우 전문가를 선임할 때 반드시 프로젝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문서 재검토를 또 하고 외부 조사인이 제대로 조사한 것 같다. 중간 보고서 이대로 나가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외부 감사인에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 결론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조율을 해서 최종 보고에 이르게 되고 최종 보고서에서 감사인이 이제 내가 외부 감사 의견을 내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시작이 연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신 업무 중에서 그런 기억에 남는 좀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다 대회비예요. 회사 실명 같은 거는 언급을 할 수가 없고 제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형을 얘기를 하자면 그 회계 부정조사 중에 제일 많은 케이스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기업 사냥꾼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많이 알려진 횡령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배임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횡령하고 배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해요. 일단 어느 정도 밝혀진 부정이 있고 외부 감사인이 항상 불안해하는 거는 밝혀진 부정은 이미 밝혀진 거니까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감사인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항상 이런 내부 통제 취약점이 존재했고 부정이 이렇게 쉽게 일어났으면 다른 부정은 없느냐, 나 이거 감사 의견 줘도 되느냐, 이런 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밝혀진 부정의 실제 경위를 파악하고 똑같은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똑같은 배임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데 기업 사냥꾼 경우에는 진짜로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업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은 이 사람들은 건실한 회사를 일단 물색을 해요. 보시면은 창업을 하시고 회사를 건실하게 잘 키워서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은퇴하시고 싶어서 엑시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재무가 좋고 사업이 안정적인 기업체를 찾아내서 인수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인수를 한 다음에 회사가 재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신용도가 좋잖아요. 최대한 차입을 합니다. 최대한 차입을 하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직금을 해요. 회사의 이 신용을 이용해서 직금을 해서 자금을 최대한 끌어와요. 일단 처음에 인수할 때 이제 지분한 게 있죠. 그리고 또 직금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자금을 최대한 끌어온 다음에 그 자금을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빼가요. 자기네들끼리 이해관계를 만들어서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가장 크게 이제 빼가는 거는 사업 실체가 없는 새로운 신사업을 한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그러면서 비상장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상장 회사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늠하기 어려운 걸 이용해서 실제보다 이제 부풀려서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돈을 크게 빼가는 거죠. 그 비상장 회사의 실제 주인이 그 같은 세력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회사 돈을 이렇게 저렇게 다 빼가고 신사업 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는 엄청 오르죠. 주가를 엄청 띄운 다음에 이 전환사채도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자마자 지분으로
전환을 해서 최대한 지분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뻥 올랐을 때 딱 현금화를 하고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회사는 나중에 다 망가지고 돈도 없고 외부 감사인 의견을 줬는데 회사가 다 망가졌으니까 또 책임이 또 가잖아요. 그런 좀 무서운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에서 요새는 거래소들도 그렇고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외부 감사인들도 이제 이 케이스를 많이 알아서 그래도 미리 사전에 딱 그 낌새를 알고 포렌식 조사 받아와라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프고 어려워요. 혹시 앞으로 좀 커리어 목표가 있으실까요? 안정적이었던 빅펌을 떠나서 지금 개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닥치면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긴 한데 가능하다면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적발감사랑 포렌식 업무를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부 감사를 하고 계신 회계사님께서 이 채널을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빅펌보다는 로컬 회계법인에서는 이 외관법 위시 위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부 감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영업 등의 이슈로 해서 좋게 넘어가려고 그래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감사 의견은 누구와도 책임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법적 분쟁이 생겨도 외부 조사인이 조사를 하더라도 책임을 나눠 지어주지 않아요. 섀도우 전문가도 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엄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꼭 권리를 받아 챙기시고 또 하실 때 외부 조사인과 섀도우 전문가의 적격성도 꼭 확인하시고 고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의 자금과 또 이런 회사의 자금을 지켜주시는 회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